주변에는 늘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이 한둘쯤 있다. 드러내놓고 자랑하지 않아도 인생에 큰일 한 번 없이 무탈한 것 같은 그들에게는 불행한 순간이 없을까? 절대 아니다. 어느 영화 속 유명한 비유처럼 초콜릿 상자 같은 인생은 나에게 언제든지 수많은 초콜릿 중 맛없는 초콜릿을 건넬 수 있다. 그러나 그 맛없는 초콜릿을 입안에서 천천히 녹이면서 향을 느끼며 오래 고통스러워할 것인지 아니면 먹자마자 뱉어버릴 것인지는 나의 선택이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올해의 에세이 부분에서 교보문고 베스트셀러였던 최서영 지음 북 로망스의 잘 될 수밖에 없는 너에게 라는 책입니다. 마침 제 고정 구독자분 중 수십 년 동안 해외에서 사역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께서 강력 추천을 하시더군요. 올 한 해 때론 고비고비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자신에게 참 많은 힘을 준 책이었다고요. 한 주일 동안 편안하셨습니까? 은빛 인사 올립니다. 사람들을 잃지 않기 위한 6가지 방법. 우리는 살아오면서 수많은 관계를 끝내거나 이어오고 또 시작한다. 그 중에는 나와 상대 모두를 행복하게 만드는 관계도 있지만 마음에 들지 않아도 꾹 참고 이어온 관계도 있고 서서히 멀어지기를 바랐는데 정말 그렇게 된 관계도 있다. 나 역시 인연이 맺고 끊어짐을 경험했고 누군가를 손절하기도 누군가 나를 손절한 적도 있었다. 손절이라고 이름 붙이진 않았지만 어쩌다 보니 두 사람 사이에 서서히 연락이 끊기고 가끔 한쪽에서 안부를 물어봐도 답이 오지 않으면 그 관계는 수명을 다했다고 봐도 무방했다. 그러나 사람은 사람 없이 살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죽는 순간까지 벗어날 수 없는 인간관계의 굴레 속으로 발을 들인다. 그 굴레 속에서 타인과 관계를 맺지 않고는 잘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배운다. 내가 원하는 특정한 관계의 친구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사람은 누구나 외롭다. 외로움은 친구가 있다고 해서 해소가 되고 친구가 없다고 해서 자라나는 감정이 아니다. 외로움은 마치 배고픔과 목마름 같은 인간의 본능이다. 그렇게 외로움을 특별하게 취급할 것도 없고 마치 불을 끄듯 급하게 개어낼 필요도 없다. 나 역시 종종 외로움을 느끼고 좋은 관계 속에서 사랑을 많이 주고 받는 것에 행복을 느낀다. 하지만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를 활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되도록 좋은 영향만 주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적어도 내가 선호하지 않는 모습으로 그들을 대하지 않으려 노력한다. 내가 하는 노력 몇 가지를 소개한다. 이는 내가 손절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공통적인 특징이기도 하다. 1. 똑같은 문제로 징징대지 않는다. 만날 때마다 매번 같은 문제를 화두에 올리는 것은 듣는 사람도 말하는 사람도 힘든 일이다. 그보다 더 힘든 것은 징징거리는 친구의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이다. 그런 속상함을 친구들에게 안겨주기 싫어서라도 절대 이 행동을 하지 않으려 한다. 2. 무엇이든 무르익으려면 적절한 시간이 필요하듯 관계도 그렇다. 시간이 주는 관계의 깊이는 억지로 만들어낼 수는 없다. 이런 관계의 가장 큰 문제는 상대도 나에게 그만큼 해주기를 바라는 기대감이다. 상대가 기대만큼 절대 채워줄 수 없는 사람에게는 이 관계가 버거워지기 시작한다. 부담과 버거움은 관계의 결실로 보기에 좋은 산물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관계는 지양한다. 3. 한결같다는 게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다.
한결같다는 건 칭찬일 수도 아닐 수도 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달라져도 늘 같은 마음으로 나를 대해주는 친구라면 나에게 있어 너무 감사한 존재겠지만 늘 한결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친구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몸만 잘하고 그 자리에 계속 맴돌고 있는 사람, 더군다나 스스로 만족하지 않으면서 안주하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상대와 내 성장 속도가 다르면 고민의 양상이 달라지고 자연스럽게 서로와의 대화의 즐거움이 사라진다. 4. 부정적인 이야기로 상대의 사기를 떨어뜨리지 않는다. 무슨 말을 해도 꼭 부정적으로 토를 다는 이들이 있다. 내 이야기가 미처 끝나기도 전에 걱정을 빙자한 평가를 쏟아낸다. 잘 되도록 격려하고 응원이나 조언을 해주기는커녕 대화의 기저에 부정적인 태도가 깔려있는 사람은 늘 상대의 이야기를 평가하고 자기 이야기를 하기 위한 발판으로 삼는다. 꾸준한 부정적 피드백이야말로 은근한 우월감에서 나오는 태도 아닐까? 혹시나 내가 무의식 중에 그런 행동을 하지는 않는지 가장 경계하는 모습이다. 5. 억지로 친구가 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나는 자연스러운 것을 좋아한다. 특히나 인간관계에 있어서 부자연스럽게 맺은 관계는 혹시나 불편한 목적이 기저에 깔려 있는 건 아닌지 싶어 마음을 열기가 어려워진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만날 때면 나도 모르게 긴장한다. 물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서로 노력하는 것은 필요하나 다른 뜻이 없는데 목표를 정해 관계를 맺으려 노력하는 것이 과연 옳은 노력일까? 그래도 본 적은 없지만 혹여나 상대가 그런 불편함을 느낄까 조심하는 편이다. 6. 가까워져도 예의를 지킨다.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에게 더 깍듯하다. 그러다 상대와 가까워졌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 예의를 꼭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지켜도 되는 개념으로 생각하곤 한다. 그러다 보니 늘 가까운 사람에게 더 큰 상처를 받는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기적으로 굴어 상처를 준다든가 무리한 부탁을 해서 도움받고 감사를 잊는다든가 하는 것은 아마도 상대를 당연히 여기는 마음가짐 때문 아닐까? 그렇기에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더욱 예의를 잊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편이다. 잘 되는 사람들의 멘탈 5가지 특성. 세상에는 3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 첫째는 태생부터 멘탈이 강한 사람, 둘째는 태생부터 멘탈이 없는 사람, 마지막으로 태생부터 멘탈이 쿠쿠다스인 사람. 하지만 삶이 주는 마음의 굳은 살 덕에 뒤늦게 강해진 사람. 어려운 일을 겪고 그 일을 헤쳐나가다 보면 멘탈이 강해질 수밖에 없다. 나 역시 다사다난한 사회생활을 겪으며 서서히 단단해졌다. 나를 포함해 주변의 멘탈이 단단한 사람들을 살펴보니 그들에게는 공통적인 특성이 있었다. 1. 남에게 별로 관심이 없다. 타인에 대한 인간적인 관심이 없다는 게 아니라 타인에게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자기 자신이 영향받는 일이 적다. 주위에서 남들이 어떤 영향을 주든 그들은 한결같았다. 해야 하는 일을 성실히 하고 본인들의 삶에 집중했다. 그래서 그런지 그들은 구태여 불필요한 스트레스에 시달리지 않았다. 2. 실수에 과도하게 연연하지 않는다. 실수가 없을 수는 없다. 멘탈이 강한 사람들은 넘어져도 잘 일어나고 그 다음으로 잘 넘어간다. 내 결정이 틀렸다는 사실에 갇히지 않고 빠르게 단념하고 다음 스텝을 찾아낸다. 그들은 한결같이 그래서 어쩌라고? 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말을 자주 사용한다. 그래도 할 일은 해야지. 다음엔 잘해야지. 하고 마음을 먹고 금세 다시 시작하는 강한 사람들. 그들은 그럴 수 있지 하며 작은 실수는 웃어넘길 줄 안다.
실수를 실패로 여기지 않는 태도는 어떤 일이든 마주할 수 있는 자신감의 근거가 된다. 그들은 과거의 실수를 밑거름으로 삼을지언정 그 실수와 앞으로의 내 삶의 인과관계를 굳이 나서서 만들지 않는다. 3. 미리 걱정하지 않는다. 누구나 미래를 알 수 없다. 막막해서 불안하고 실패할까봐, 두렵고 넘어질까봐 걱정된다. 나열하자면 한도 끝도 없는 이 불안감은 애초에 실체 없는 허상이다. 멘탈이 강한 사람들은 과도한 걱정은 당장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미래에 대해 걱정하느라 정작 눈앞에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보지 못하는 게 더 큰일이다.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걱정만 하느라 해결하지 못한다면 작은 돌부리 하나도 못 넘으면서 산 넘을 걱정은 왜 하는 것일까? 4. 감정 표현을 어려워하지 않는다. 멘탈이 강한 사람들은 제때 감정 표현을 잘한다. 자주 화낸다는 것이 아니다. 부당한 일을 당하거나 화가 날 때 그 감정을 묵혀두고 한참 뒤에 폭발시키는 것이 아니라 알맞은 때 현명하게 적절하게 털어낸다. 물리적, 심적 불편함을 여유있게 해소해서 내 안에 부정적인 감정이 쌓이지 않게 관리하는 것이다. 반면에 멘탈이 약한 사람들은 회사에서 일을 겪었을 때 당장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집에 와서 곱씹는다. 이런 뜻으로 말한 건가? 말을 곱씹고 망상의 나래를 펼쳐간다. 그 망상의 끝은 늘 엄청난 복수극이다. 그러면 부정적 감정이 내 안에서 끝도 없이 자란다. 그리고 그 감정에 휘둘려서 소중한 내 일상에 소홀해진다. 그래서 더더욱 주체적으로 나의 마음과 생각에 아무 감정이나 들어오지 않게 적당한 울타리를 세워주어야 한다. 5. 유연한 사고를 가졌다. 규정이나 한계가 없는 사고를 한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게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는다. 사고가 유연하니 타인을 대하는 태도가 너그럽고 여유로울 수밖에 없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는다. 편견 없이 관계 맺고 편견 없이 정보를 취한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이미 그들이 가지고 있는 조건, 특히 악조건과 앞으로의 할 일의 인과관계가 거의 없다. 나는 이렇게 멘탈이 강한 사람들의 모습을 참고하면서 필요한 상황마다 그들처럼 대처하기 시작했다. 가끔은 생각지도 못한 실수나 예상하지도 못한 무례한 사람 앞에서 멘탈이 바사삭 털리는 날이 있더라도 주저앉지 않았다. 그렇게 한 계단씩 단단해졌다. 관심의 방향을 남이 아닌 나에게로 돌리고 실수에 과도하게 연연하지 않고 미리 걱정하지 않고 감정 표현을 어려워하지 않고 유연한 사고를 가질 것. 이 노력을 하나씩 해 나가다 보면 어느새 나를 비롯한 주변의 일이 술술 잘 풀리고 작은 일에도 그전보다 상처를 덜 받게 되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많은 사람들에게 꼭 소개하면 정말 도움이 될 만한 책이 있으시면 댓글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은빛신사였습니다.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매일매일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들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